안녕하세요.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진우 교수입니다. 요즘은 저를 주식회사 하이의 대표로 더 많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는 2016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원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하이는 아마 오늘 주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현재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용 전문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 계시는 종로구 낙원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 그 심각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요. 2045년, 그로부터 20년 후에는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 비율은 2022년에 17.5%에서 2040년도에는 약 34.4%, 무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3배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비율의 고령화 사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관련 부처는 물론 학계와 관련 기업들도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해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대책 마련, 앞으로도 더 시급하게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지역적 문제, 그리고 의료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노동력 상실, 그리고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되고, 청장년 세대와 고령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이라든지 그런 갈등들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 또한 둔화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과 의료 부담에 대한 증가가 되면 이건 결국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만성질환이나 치매나 신체적인 기능 저하 같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 품질의 저하 같은 문제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개인과 정부의 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33%로 10명 중 1명이 치매로 고통받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2040년도에는 자그마치 인구가 200만 명 수준을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겠죠. 따라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으로 부담스러운 현상으로만 대하던 과거의 시각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삶의 한 단계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마무리를 기다리는 황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온전하게 누리고 풍요롭게 보내야 하는 삶의 엄연한 한 단계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점도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노인들의 건강 증진, 노후 복지 정책, 노인 거주 시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건강과 복지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헬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하고 또 기존의 의료 분야를 융합해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혁신적인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헬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관리, 질환 예방, 그리고 진단과 치료, 재활, 더 나아가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의료 및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분야를 의미하고요. 텔레헬스케어, 모바일 헬스, 또 건강 데이터 분석, 그리고 디지털 헬스 시스템 같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헬스가 주목받고 있는 대안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헬스를 활용해 웰 에이징을 실현하는 것은 다양한 장점이 존재함과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헬스를 활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건강 상태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질환의 조기 예방 그리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양한 의료 이미징 데이터를 분석해서 환자의 예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한다든지 또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 이전에 수집하기 어려워 분석에 사용하지 못했던 시선 추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진 점 등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에서 2022년부터 환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시선 추적과 음성 데이터 그리고 인지기능 측정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치매를 조기에 선별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확대함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용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 청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떨어지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런 고령자들을 위한 디지털 헬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정책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 고령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몸담았던 연세대학교를 정년 퇴임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저와 같은 나이에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고 나서면 노망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는 분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자신이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의 솔루션을 찾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와 같은 늙은이들이 어쩌면 초고령 사회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환갑을 훌쩍 넘어서까지 이 디지털 헬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탐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고령자들과 또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